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2017년도 제15회차 지역사회복지론의 전반부 기출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자, 51번에서 63번 문제까지 13문제 풀고 나머지 12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론의 문제를 볼 때 상당히 교과서적으로 출제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의 문제에서 보면 상당히 좀 깊이 나오고 지역적인 부분도 보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론의 문제가 그래서 좀 난해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었는데 15회 문제를 보면 상당히 전공서적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준해서 교과서적인 출제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이하게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2교시 영역을 3가지 영역으로 하죠. 실천론, 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그런데 여기 2017년도 15회차에서는 실천기술론이 좀 더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론의 문제를 푸시다 보면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5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51번 문제는 지역사회 복지 이론의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과 관련된 지역사회복지 이론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이 구조기능론, 2번이 교환이론, 3번이 상호작용론, 4번이 역할이론, 5번이 다원주의론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지역사회복지 이론 하면은 교과서적으로 배우는 게 구조기능론하고 교환이론하고 다원주의론 이 3가지를 배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론, 역할이론 이런 것들도 이제 다른 전공서적에 좀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상호작용론이나 역할이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할 때 1번, 2번, 5번이 많이 전공서적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양한 집단과 조직, 처음부터 아예 힌트가 나오네요. 다양한 집단과 조직이 이익을 표출함으로써 이익이란 단어도 중요한 단어가 될 겁니다. 정책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정책은 또 나오죠. 이익 집단들 간의 갈등과 타협의 산물로 간주된다. 지역사회복지 정책의 결정은 이익 집단들의 상대적인 영향력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론은 바로 정책에서도 나옵니다. 사회복지 정책 발달 이론에도 나와 있는 이론인데요. 우리가 이익이란 단어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익집단론이라고도 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에서 다양한 집단과 조직이라 했습니다. 다양한에 많을 다자를 쓸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집단들 간에라는 말이 있고 집단들이란 것이 있어요. 따라서 여러 이익 집단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원주의론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익집단론의 동의어가 다원주의론이라는 것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다원주의론에서 이렇게 많은 이익집단들이 갈등과 타협의 산물로 정책이 나타난다면 국가가 하는 일은 뭐냐? 이익집단들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중재자의 역할을 국가가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답은 5번이 됩니다. 나머지 이론들은 참고적으로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52번 문제 들어갑니다. 52번 문제는 지역사회 기능의 비교 척도입니다. 워렌이란 학자가 말한 건데요. 자, 워렌이라는 학자는 지역사회 기능 비교 척도를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문은 지금 5가지입니다. 하나가 없다는 거죠. 사회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의 일치성, 심리적 동일시, 자치성, 수평적 유형 이 4가지가 바로 지역사회 기능 비교 척도입니다. 따라서 여기 뒤에 보나마나 앞에만 봐도 답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교과서적인 출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서비스의 일치성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내 서비스 영역이 동일 지역 내에서 일치하는지의 정도입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사회 내에 사회복지 서비스의 인프라가 얼마나 갖추어져 있느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리적 동일시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지역을 중요한 중거 집단으로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아, 우리 지역은 상당히 살기 좋아. 나는 이 지역사회가 좋아 라고 하는 것에 소속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심리적인 동일시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치성입니다. 지역사회가
타 지역에 의존하지 않는 정도를 말합니다. 스스로 자자에 다스릴 지자입니다. 따라서 의존도가 낮다면 자치성은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수평적 유형은 제가 이론 수업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와 여기 간에 서로 관련 정도를 이야기한다. 상이한 조직들의 구조적, 기능적 관련 정도,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수평적 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52번의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3번 문제는 지역사회 개념입니다. 이것도 아주 교과서적인 문제죠.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지역사회복지론의 맨 앞에 챕터 1에 들어있는 지역사회 개념입니다. 지리적 지역사회가 있고 기능적 지역사회가 있다 했습니다. 지리적 지역사회는 일정한 지리적인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지리적 지역사회라 하고, 기능적 지역사회는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공동체의 개념이 바로 기능적 지역사회고, 이 기능적 지역사회가 점차 강조되고 있다.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연대성이 있죠. 그것을 기초로 하는 게 지역사회입니다. 지역사회는 공동체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연대성이 필요하고 사회적인 상호작용도 필요하죠. 지역사회는 이익사회에서 공동사회로 발전한다. 아닙니다.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 발전하고 있죠. 우리가 공동사회 하면은 혈연, 지연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익사회라고 하는 것은 계약으로 맺어진 겁니다. 따라서 예전에 과거의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공동사회가 더 강조되었다면 지금은 이익사회로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가상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상공동체, 우리가 인터넷 웹상에서 많은 공동체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상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지역사회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는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54번 문제 들어갑니다. 54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의 동그라미,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은 무엇이냐? A 사회복지사는 공동사업 수행을 위해 특별추진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가로, 그러나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채 사업 추진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게 문제점이잖아요. 지금 가로친 게 문제점이에요. 문제점.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뭐냐? 해결책이었잖아요. 따라서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다.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 그러면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개발과 유지가 필요하다. 이것은 소통의 문제니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개발과 유지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되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좀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1번, 3번, 5번 문장은 어려운 문장이 아닌데 집중과 분산의 균형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존스와 디마치가 말한 지역사회 견해에 있는 겁니다. 자, 존스와 디마치의 지역사회 견해에 지역사회는 집중과 분산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집중, 그 다음에 분산이라는 단어가 있죠. 집중이라는 것은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 기관들과 협력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각계의 기관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체 사업의 이익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체 사업의 이익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분산이다. 자, 여러 기관들과 협력과 동시에 자체 사업의 이익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죠. 따라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54번의 답은 2번이 답입니다. 55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다음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 이론이 또 하나 나왔죠. 앞에서 다원주의론이 51번에 있었는데 이것도 생태학 이론, 사회구성론,
기능주의 이론, 권력의존 이론, 사회체계 이론, 이거는 모두 다 지역사회복지 이론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론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힌트가 있어요. 사회복지관은 생존 차원에서 외부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재정 지원자의 요구를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생존 차원에서 외부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한다라고 했어요. 상당히 이것은 의존도를 말하는 겁니다. 재원, 외부 재원의 의존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외부 재원의 의존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관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 사회복지관은 기관 운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후원기관을 발굴하였고 이를 통해 직원들은 사업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다양한 후원기관이 있죠. 다양한 후원기관을 발굴한 이유는 외부 재원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권력 의존 이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네 번째가 답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태학 이론 하면은 생각나는 게 바로 파이죠. 환경 속 클라이언트. 지역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가 그 환경들과 상호작용을 잘 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생태학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회 구성론 많이 들어보셨죠? 네, 뭐 주관적인 견해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죠. 지역사회에도 객관적인 측면이 있고 주관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 주관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기능주의론은 앞에서 우리가 구조기능론이라고 배웠잖아요. 지역사회는 안정과 균형, 적응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기능주의론이 된다. 사회체계 이론은 뭐냐? 지역사회에는 많은 하위 체계들이 있습니다. 서브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체계 이론의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56번 문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의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사회복지관 사업이 지방 이양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재정 지원 방법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예전에 분권교부세 2005년이죠. 이런 분권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폐지가 됐어요. 2015년에 폐지가 됐고 2005년부터 지방 이양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재정 지원 방법이 변경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보통교부세로 전환해서 도와주고 있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5대 사업이 사례관리 기능 동그라미 1, 서비스 제공 기능 동그라미 2, 지역조직화 기능 등 3대 기능으로 개편되었는데요. 이게 2012년입니다. 2012년에 개편되어서 지금까지 3가지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5가지 사업이었는데요. 3가지 기능으로 재편됐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관의 운영은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거 아닙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면 사회복지관 없어요. 자, 사회복지사업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령, 즉 시행규칙 제23조, 그 다음에 23조의 2를 보면 사회복지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관 평가하고 있나요? 당연하죠. 3년마다 평가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관 운영 원칙에 지역성과 전문성과 책임성 여러 가지 8가지나 있습니다. 중립성, 투명성, 통합성, 적절성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요. 자,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관 운영 원칙에 적절성이란 걸 말씀드렸나요? 적절성이란 거 없습니다. 다시 제가 수정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투명성, 그 다음에 중립성. 중립성은 영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용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합성, 그 다음 자원 활용성 등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자율적인 운영도 필요하겠네요. 자율성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자율적인 운영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회복지관의 운영 원칙인데 제가 앞에서 적절성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적절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적절성 이거는 다시 수정해 드립니다. 자, 56번의 답을 3번으로 처리합니다. 정리가 되셨죠? 자, 이제 5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7번 문제는 보고서의 문제인데 오랜만에 나왔어요. 영국의 지역사회보호 역사 중에 영국의 역사입니다. 영국의 역사 중에 다음의 특성 모두와 관련 있는 것은 시본 보고서, 하버트 보고서, 바클리 보고서, 그리피스 보고서, 베브리지 다 영국에서의 보고서인데 여러분들은 이걸 아시면 돼요. 시아버그. 자, 순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고서 지역사회 보호와 관련된 보고서가 4가지예요. 시본 보고서, 하버트, 버클레이, 그리피스 이 시아버그 순서 좀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가장 결정적인 힌트는 여기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회서비스 부서 창설을 제안했다. 사회서비스 부서 창설을 제안했는데 이 사회서비스 부서가 중앙정부에 있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보호니까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부서 창설을 제안한 보고서가 바로 시범 리포트입니다. 자, 대인 사회서비스, 그 다음에 지역사회를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인식하고 서비스의 협력과 통합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던 보고서인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첫 번째에서 나와야 돼요.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부서 창설을 제안했던 거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1번 C번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영국의 보고서의 지역사회 보호의 보고서 4가지의 순서도 정리를 해 주시고요. 우리는 영국의 역사에서 이론에서 이 4가지의 보고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심화 이론에서 이것을 설명해 드렸어요. 자, 이제 58번 문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나왔는데요. 조선시대의 역사가 나왔습니다. 흉년으로 인한 이재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빈민이 있어요. 구제한 국가기관은 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구제와 연관성 있는 것은 구할구자를 써서 구황청이 됩니다. 구황청. 자, 구황.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구황, 그 다음에 구황이라고 하는 비황제도와 구황제도가 있잖아요. 아시죠 이거? 비황제도와 구황제도가 있는데 정책에서 배우셨는데요. 비황은 창제, 그러니까 사창, 상평창, 의창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비황이라면 구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건데 진대, 그 다음에 진휼, 그 다음에 원납, 그 다음에 고조. 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다 구황제도거든요.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세종 때 구황청이 만들어져요. 이 구황청이 바로 흉년으로 인한 이재민이나 빈민을 구제했던 기관인데 이것이 나중에 이름이 변경됩니다. 여기에 보면 진휼이라는 단어가 있죠. 진휼. 그래서 진휼청으로 이름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진율청이 답이 돼요. 진율청 문제는 처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진율청을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향약은 향촌자치규약이라고 해서 이건 민간구제입니다. 민간구제. 그 다음에 활인서. 살활자의 사람인자예요. 환자구율기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병원이죠. 환자구율기관이 활인서입니다. 기로소. 늙을 기에 늙을 노자,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노인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동서대비원입니다. 동서가 들어가면 대부분 병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대비원, 이거 시설이구나. 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병원과 복지시설의 이중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 동서대비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9번 들어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웨일과 갬블의 8가지 모델 중에 하나를 찾아라 이 말인데요.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은입니다. 웨일과 갬블은 8가지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자,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웨일과 갬블이 이야기한 겁니다. 정치적 권력 강화, 정치적 권력 강화는 테일러와 로버츠입니다. 테일러와 로버츠예요. 자, 그 다음에 근린 지역사회 웨일과 갬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적인 지역사회 조직도 웨일과 갬블 맞습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조정, 이것도 테일러와 로버츠입니다. 테일러와 로버츠가 이야기한 모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안에를 지금 안 봤는데 1번, 3번, 4번 중에 답이 나오겠죠. 왜요? 2번과 5번은 테일러와 로버츠가 이야기한 모델이기 때문에 빼야 됩니다. 자, 목표는 프로그램의 방향 또는 자원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조직 기반이라 했습니다. 아주 짧은 형태의 문구로 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좀 더 가보죠. 변화의 표적 체계는 선출된 공무원과 재단과 정부기관이랍니다. 1차적인 구성원, 이게 조금 의미가 있어요. 1차적인 구성원은 특정 이슈에 관계가 있는 조직이랍니다. 특정 이슈에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이 바로 1차 구성원인데 이 조직이 바로 이제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조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프로그램 방향이나 자원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조직 기반을 마련한다 그랬으니 여기에서 여러 가지의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이론서에 보면 다조직적 기반 구축, 다조직적 기반 구축,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조직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조직이 모여서 이 기반이 마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회복지사 역할은 중재자나 협상가나 대변인, 옹호자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것이 바로 연합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1번 연합 모델입니다. 여러분, 근린 지역사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울 근자 이웃린자잖아요. 따라서 가까이 있는 어떤 지리적인 의미의 지역사회들이 조직화되는 걸 말하는 거고, 기능적인 지역사회 조직은 말 그대로 앞에서 했던 기능적 지역사회, 즉 공동체, 공통의 이해관계와 관심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들이 조직화가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바로 3번, 4번인데 그것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답이 1번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연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조직이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여러 개의 조직이 모였다. 다 조직적. 멀티플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A 조직, B 조직, C 조직, D 조직, D 조직 모두 다 뭐예요?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조직들이 다조직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셔도 됩니다. 이 59번 문제는 조금 알아놓으세요. 웨일과 갬블의 문제가 꼭 한두 문제씩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60번 문제 들어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역사회 욕구 사정 방법원입니다. 1번 델파이 기법, 2번 지역사회 포럼, 3번 민속 각적 기법, 4번째 명목 집단 기법, 5번째 초점 집단 기법입니다. 지역사회 집단의 이해관계를 잘 대표할 수 있는 가로 참여자들을 선택합니다. 참여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소집단이죠. 소집단을 구성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선택된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이게 중요한 거죠. 한 곳에 모이네요. 그럼 델파이 기법은 탈락이잖아요. 한 곳에 모여 특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집단으로 토론한다. 토론이 또 중요한 단어가 되네요. 그러면 토론하는 가운데 소통을 하겠죠. 개방형 질문으로 진행됩니다. 자, 개방형 질문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질적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이 있는데 이건 당연히 질적 방법이죠. 모여서 그냥 토론하는 거니까. 이게 뭘까요? 네, FGI입니다. 초점 집단 기법, 초점 집단 인터뷰라고 하는 초점 집단 기법이 되겠습니다. 초점 집단 기법은 상호 간에 소통하면서 토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 명목 집단 기법은 비슷하지만 토론은 하지 않습니다. 명목 집단 기법은 토론하지 않고 대개 소집단 의사결정 투표, 즉 다수결로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60번의 답은 5번입니다. 61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 문제 지역사회 복지 운동 문제가 나왔어요. 해당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자, 지역사회 복지 운동의 첫 번째, 지역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입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노동자 계층의 소득 수준을 높이는 민중운동이다. 아니요.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운동에 민중운동 성격은 없어요. 그것도 노동자 계층의 소득 수준을 높이는 그런 민중운동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 맞습니다.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 맞습니다. 지역사회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지는 연대운동 맞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운동의 특징을 뒤에 있는 글자로 보시면 돼요. 조직운동, 생활운동, 사회권 확립운동, 여기는 연대운동인데 이 연대운동과 동의어가 자원동원운동과 동의어가 됩니다. 자원동원운동과 동의어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론서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6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62번 문제는 로스만의 모델이 나왔는데 이거는 정답을 좀 수정해 주십시오. 정답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 중에 지역사회 개발, 제가 이론에서 지사계라고 많이 하죠. 자, 지사계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분석 전문가랍니다. 분석 전문가, 사계입니다. 사회계획 모델에서는 분석가, 전문가의 역할을 하고 있죠. 수급자의 역할의 개념을 소비자로 본다라고 했어요. 소비자, 문제 해결을 받는 주체자로서 소비자로 보는 것은 사계라고 배우셨습니다. 여기서 수급자의 역할, 이 수급자를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하는데 클라이언트를 소비자로 보는 것이 사계라고 배우셨죠. 변화 전술과 기법이 나옵니다. 합의와 집단 토의다. 이게 바로 지사계거든요. 3번이 답이에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로 옳은 것이니까 3번이 답인데 여러분들 교재에는 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표에. 해설은 맞아요. 해설은 맞고 답안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자 체계의 범위는 이라고 했어요. 자,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약물 중독과 같은 특정 집단이다. 약물 중독, 문제점이 있잖아요. 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는 특정 집단. 자, 수급자 체계의 범위는 약물 중독과 같은 특정 집단이다. 이것도 4개가 되겠습니다. 4개. 이렇게 수급자 체계의 범위가 일부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전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또는 전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사례로 등장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약물 중독과 같은 특정 집단이다 그랬으니까 전체예요, 일부예요? 일부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일부를 선택해서 문제를 출제했네요. 자, 제도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 제도의 변화 아시죠? 뭐 재분배를 요구한다. 근본적인 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뭐죠? 사회행동, 사행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오답 노트 합니다. 1번과 2번과 4번은 사계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사행, 사회행동 모델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정답표 수정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63번 문제 들어갑니다. 63번 문제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다음의 모든 활동과 관계되는 가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역할은 이라고 했습니다. 전담공무원의 역할을 찾는데 한번 보시죠. 잠재적 수급권자를 파악한다 라고 했어요. 사례를 발굴하네요. 사례를 발굴. 자, 그 다음에 자산조사, 수급권자의 욕구조사, 전담공무원이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조사했네요.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시설, 입소,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 시설 입소의 의뢰라고 했으니까 연결을 한 거예요. 연결. 그 다음에 취업 정보 제공 및 알선이라고 했어요. 취업 정보를 제공한다. 상담을 해줬고 그 다음에 알선을 했다. 알선은 우리가 연결하는 개념이 되거든요. 지금 제가 하나씩 써드린 이유는 이것을 공통점으로 모든 활동과 관계된다라고 했으니까 공통점으로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자문가, 조금 거리가 멀죠? 옹호자, 거리가 멀죠? 조력자, 거리가 멀죠? 조력자는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상담가, 약합니다. 상담만 해준 거 아니잖아요. 사례도 발굴했죠. 조사도 했죠. 자원도 연결했잖아요. 따라서 자원 연결자가 올바른 내용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63번 문제까지 해결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를 풀어봤을 때 앞에서 우리가 실천기술론을 풀어봤잖아요. 훨씬 더 수월한 느낌이 드시죠? 지역사회복지론이 이번에는 조금 지엽적이지 않고 교과서적으로 출제됐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나머지 12문제를 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